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죠? 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좀 오랜만에 근황 겸 이제 벌써 연말이잖아요. 영상 올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거 한번 좀 올리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또 어떻게 지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하면서 겸사겸사 저도 연말이니까 제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모든 시간들을 헤쳐나가고 싶은지 정리하는 시간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너무 오랜만에 켰어요. 보통 이제 얼굴 잘 안 나오는 여행 영상 이런 것만 가끔 가다 올리고 하니까 제 스스로도 아쉽다. 좀 제대로 영상 찍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을 좀 오랜만에 찍으니까 두서없이 막 말을 할까봐 나름대로 어떤 목차를 미리 적어놨어요. 순서대로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영상을 왜 이렇게 안 찍었느냐, 일이 바빴다라고 하면 좀 핑계일까요? 근데 진짜 바쁘긴 했어요. 제가 어쨌든 가이드로서 일을 해오면서 처음에는 가이드라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스크립트 외워서 말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안 해본 사람이 생각하는 정말 모르는 소리였던 것 같고 막상 해보니까 이 일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나의 어떤 뭐 유물, 역사 혹은 작품 이런 거를 소개할 때 이걸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설명하기까지 필요한 배경 지식이 이만큼이라는 걸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말하는 거는 가장 1차원적인 거고 이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덕목?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이거를 꼭꼭 씹어가지고 잘 흡수하고 소화해가는 그 과정 없이는 이걸 전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잘 내실을 다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읽어야 될 책도 너무 많고 봐야 하는 뭐 어떤 자료들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직업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더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게을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부족했다라는 제가 별로였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좀 못 남겼어요. 영상을 담을 만한 순간이 없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바빴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일단 일 정말 열심히 했고요. 한 3월쯤 갔던 스페인 영상 이후로 정식적으로 뭔가 긴 영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도 갔다 왔어요. 찍어놓고 편집을 못했지만 그리고 스코틀랜드 영상 짧게 또 하나 올렸었죠? 그런 것도 있긴 하네요. 근데도 한 수개월 됐어요. 미쳤다. 너무 오래.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성수기가 있었어요. 여행 성수기. 한국 분들이 여름에 휴가를 좀 길게 내고 많이 가잖아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가 또 그때를 맞물리다 보니까 일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한 10월 중순까지 가서야 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변한 건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뭔가 조금 변했죠? 집은 다시 보여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전 집은 액튼타운이라는 역 쪽이었는데 서쪽이었고 런던의 3존이었어요. 북한 대사관 있는 곳이었거든요. 동네가 굉장히 안전하고 교통의 메리트가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피카딜리하고 디스트릭트라고 런던에서 많이 쓰는 라인이 둘 다 지나가는 곳이기도 했고 한 20분 걸어가면은 일링 브로드웨이라는 역이 있어요. 거긴 또 센트럴 그리고 뭐 엘리자베스 라인 또 지나가는 게 많아서 사실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교통이 너무 편한 곳이긴 했는데 천국이긴 했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제가 그때 874파운드를 내고 1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도 한 15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재계약 시즌이 돼서 부동산에서 이제 집세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데 950파운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준으로 환율하면 한 16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 집값이 비싸니까 그거에 비했을 때 그냥 딱 고만고만한 정도였는데 이제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살았던 집의 구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게 33평형이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고 거실 있고 부엌 있고, 그쵸? 근데 제가 살았던 집은 딱 그 정도 크기에서 거실을 방으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방이 4개가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은 하나였어요. 거기서 제가 한 2번째로 큰 방을 썼는데 다달이 153만 원을 낸 거죠.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축 아니고요. 한 지은 지 100년쯤 됐을걸요? 그런 집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주거비를 쓸 수는 없다. 내가 벌이 속에서 딱 그 밸런스를 맞춰놓은 거에서 이게 더 올라가면 그만큼 또 내 삶의 질이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건데 그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을 옮겨야겠다. 그래서 사실 메이트도 너무 좋고 그 집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옮겨오게 됩니다. 지금은 동부로 왔어요. 해크니라고 하는 굉장히 힙한 곳으로 왔어요. 거의 쇼디치에서 가깝기는 한데 여기는 이전 집이랑 다른 점은 확실히 조금 치안이 살짝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번화가고요. 앞에 막 진짜 맛있는 카페, 브런치 가게, 식당들 깔렸어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이전 집은 안전한데 주변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할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나마 제가 사는 곳은 주변에 초등학교가 한 3개 정도 있어서 아이들이 막 까르륵거리는 소리가 막 많이 들리니까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다 정도지 뭐 체감하는 위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해크니 하면 사람들이 막 해크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역에 따라서 좀 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지금 한 775파운드쯤 내거든요. 전보다 한 100파운드 세이브 되니까 한 17만원, 18만원 덜 내는 거라서 그 아낀 돈으로 커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영국 사는 건 또 어떨까 얘기해보면 제가 벌써 영국 산 지 1년하고도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나 이제 여기 완벽하게 적응을 했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더 이상 버스를 탈 때 2층에 올라가지 않고요. 막 창밖을 더 많이 보려고 핸드폰을 일부러 안 본다든가, 이 주변에 있는 소음도 좀 꼼꼼하게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이어폰 같은 거 일부러 안 꽂고 그랬거든요. 다 반대로 하더라고요. 이어폰 꽂고 핸드폰 보면서 2층도 안 가요. 1층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일상이 됐구나, 적응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했어요. 이제 적응했다. 근데 현재까지의 영국 삶은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사실은 삶의 질은 좀 더 낮아졌어요. 워낙에 이제 주거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에 남는 돈을 한국에서 살던 대로 쓸 수 없어요. 택시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택시 원할 때마다 못 타고, 외식도 원할 때마다 못 타고, 커피도 마실 때마다 마시면 돈이 또 뚝뚝뚝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한 번씩 좀 조절해 가면서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해요. 삶의 질이 낮아졌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까? 예전이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뭔지 알겠는 게 있어요. 근데 왜 마음이 편한가 생각해보면,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여유로운 게 있죠. 아무래도 느린 거에 익숙해진다는 건요, 인내심 함양에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느리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독촉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그게 또 제 삶의 어떤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준 느낌? 그래서 좀 바람이 드나들 곳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이 있어서인 것도 있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결국엔 인간관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뭔가 살아오는 시간이 쌓아주는 고마운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뭔가 관성처럼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국에서 막 넘어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 주변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 정말 제 주변에 좋은 사람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순간 좀 모호한 거죠.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의 여유가 안 들면서도 관성처럼 쿨타임 찼으니까 만날까 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할 때 체력적인 것들의 여유가 안 되는데 일단 만나서 막 시간을 보내니까
무슨 미션 꿰듯이 그걸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거 뭔가 건강하지 않은 시간이자 그런 어떤 안 좋은 습관처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절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게 또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만나자 했을 때 거절할 뭔가 이렇다 할 변명? 핑계? 같은 것도 없고 만나고는 싶어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잘 즐길 어떤 자신이 없어 라는 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서운하지 않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때 용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버릇하니까. 근데 여길 오면서 어쨌든 물리적으로 거리가 딱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못 만나니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이 생기면서 개인 시간이라는 것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또 배운 것도 있었고 어쨌든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관계 사이에서 드나들던 어떤 밀도 같은 게 건강했나? 아니었나? 이런 거를 한 걸음 떨어지니까 제대로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이 사람이 더 이상 덜 좋아 이런 건 아니지만 관계라는 게 그냥 좀 멀어지기도 했다 가까워지기도 했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었던 관계 혹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좀 선명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또 됐고 20대 후반부터는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니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원래 한 주에 4일씩 약속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내 개인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배운 게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집에서 집안일 말고도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저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깨닫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서는 좀 더 내 사실 주변 사람들이 나 개인 정비 시간이 좀 필요해서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뭐라 할 사람들도 없어요. 제가 그런 용기가 그냥 없었던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기반으로 삶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영국 계속 살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제 여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질문이었는데 제가 영국 삶의 가장 큰 만족을 막 만끽하고 있을 때가 한 봄, 여름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한 2개 정도 받게 됐어요. 하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비자를 연장해주고 싶다. 아주 자세한 것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비자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줄 거고 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아예 중역이 되어서 영주권도 따고 더 넘어서 원하면 시민권 따가지고 여기서 아예 이 회사를 같이 함께 키워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영국에 넘어오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애초부터 워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모두의 니즈가 사실 잘 맞는 거라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제안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왜냐면 이민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가 원래 일하고 있었던 산업에서 제 친구의 너무 고마운 도움으로 한국 회사에서 영국에서 원격 근무를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근데 제가 영국에서 일을 하면은 거주비가 이만큼 나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페이 정도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만큼이 될 만큼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해졌죠. 너무 큰 결정들인 거예요. 각각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다 골라도 어떤 실패한 선택이라는 게 없을 너무 다 좋은 선택지가 오니까 참 배부른 고민이면서도 너무 고통스럽게 힘든 질문을 계속해서 무게를 달아보는 시간을 한 6, 7월 정도 내내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일 너무 좋고요. 평생 하래도 기꺼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너무 좋아요. 근데 가족과 친구들을 다 한국에 두고 영국에서의 삶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려면 살겠지만
여기 삶도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뭐 워홀, 이민 이런 걸로 클립을 찍는 분들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실 때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좀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어떤 분야는 달라요. 근데 살만합니다, 여러분. 다 살 수 있고요. 길거리에 나앉지 않습니다.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어려움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견디는 거랑 혈혈단신으로 혼자 와서 이 모든 걸 짊어지면서 사는 거랑 제 마음적으로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서 고국에 가서 견딜래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냐? 일단 이 일은 한 내년 2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이게 또 제 성향이 어떤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일을 제 삶의 가장 큰 비중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이걸 비자 만료 때까지 계속 하게 되면 영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다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마침 이제 제가 선택한 다른 선택 안의 회사에서 원격 근무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는 영국은 또 어떻게 와닿을까라는 그 영역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2월까지 일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3월부터 다른 일을 이제 다시금 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돌아가는 시점은 일단은 비자 만료까지는 있어볼까 하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기는 한데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일이 한국에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면 뭐 좀 그 시기를 앞당겨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선명하게 정했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8월까지가 비자 만료니까 있어봐야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 무지막지하게 바쁜 시간이 지난 만큼 지금보다는 영상을 좀 더 남겨두려고 해요. 제가 채널을 열었을 때 그 방향이 이거 내 스스로 평생 정말 소중하게 남을 추억들이니까 기록을 잘 남겨야겠어 라는 차원도 있었거든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않게 올려줘야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 보니 이게 저에게도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되니까 분명 새롭게 느껴졌던 것들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도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니까 찍을 게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오만함이었던 것 같고, 왜 안 특별하겠어요. 이거 한국 돌아가면 이제 못 누릴 일상인데, 그래서 너무 소소해서 올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돌아가서 정말 미련 남지 않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남은 시간들을 잘 담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뭐 지내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연말 맞이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죠. 지금 좀 마음이 잘 풀리겠지라는 낙관적인 마음과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마음이 막 중첩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해오던 대로 잘 살다 보면 또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항상 결론 내고 있는데요. 연말인 만큼 뭔가 또 올릴 수 있는 영상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잡아놓은 여행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맞이로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또 잘 담으면 나중에도 좋은 추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니까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뭔가 좀 다른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잘 지내다가 좋은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올리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다음에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그럼 또 봐요.